여러분, 그림이 재미없고 또 어려우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재미있게 그리고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낙서하기처럼 연습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실력이 부쩍 늘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입체 연습입니다. 와, 입체 연습? 궁금하시죠? 그림 그리기 전에 한 10분 정도만 낙서하기처럼 손풀기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입체 연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부터 설명할게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관찰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림은요, 손재주가 아니라 눈재주라고요. 요거 꼭 기억하셔서 요 관찰 평소에 자주 하시고 관심 있게 하시면 입체 연습이 더욱 재밌을 거예요. 거꾸로 이 입체 연습을 하면서 오히려 주변의 사물에 관심이 생길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해칭입니다. 해칭은 입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명암을 주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펜드로잉에서는 아주 필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으면 이거 형태만 봐도 입체인 걸 알지만 여기에 해칭을 주면 좀 더 명암이 생기면서 입체감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림자도요, 이렇게 주면 더 입체감이 확실하게 살아나잖아요. 이거를 바로 해칭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할 입체 연습에 있어서는 꼭 빠지지 않는 필수 값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입체 연습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연습거리를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각형을 입체로 만드는 법입니다. 평면적인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이건 지금 현재는 평면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입체를 만드는 간단한 방법은 이 자체를 뭔가 선을 더 만들어서 입체로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거 먼저 한번 해보시죠. 점을 하나 찍어 보십시오. 꼭지점마다 선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을 한번 쭉 끌어올린다고 생각하면 뭐가 생길까요? 사각뿔, 그죠? 야, 이거를 어떻게 평면적인 거를 입체로 만들지? 우리가 평소에 관찰했던 사각뿔을 생각해 보면, 이게 꼭지점이 튀어나와 있는 거니까 빛에 의해서 명과 암이 갈려지겠네? 그러면 이걸 해칭으로 표현해 봐야지.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 해칭을, 이쪽은 조금 더 어둡다고 평소에 나는 관찰을 통해서 뭔가가 툭 하고 튀어나온 것 같아요. 재밌게 하려면 자르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더 잘라보죠. 이렇게요. 여기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뭔가 더 날카로운 칼 같은 걸로 딱 잘라버리면 이 부분은 뭔가 더 잘린 것 같아요. 좀 더 입체감이 생기죠. 여기에 더 입체감 생기게 하려면 그림자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림자는 조금 진하게, 해칭을 과감하게. 마치 드론, 공중에서 피라미드를 찍은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잖아요. 사각형의 평면에서 피라미드의 입체를 완성해 봤어요.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크게 사각형을 만드세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만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이렇게 위에 한번 사각형을 하나 더 넣습니다. 지금까지는 평면이에요. 이거를 똑같이 입체를 만들려면 이렇게 똑같이 연결해 보신 겁니다. 아까 피라미드 할 때처럼요. 연결. 자, 관찰이 들어가 봅니다. 어느 순간들이 여러분들 기억에 떠오르시나요? 아까 피라미드의 윗부분이 땡강 잘린 거? 또는 어떤 카페의 실내에 있는 저 맞은편의 벽이 보이는 실내 공간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 관찰을 하게 되면 입체를 어떻게 표현할까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 피라미드 뚜껑 날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피라미드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칭을 진하게 해서 안에를 이렇게 구멍을 따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해칭, 그래서 명과 암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더라도 벌써 쭉 튀어 올라와 있죠. 네, 마찬가지 이렇게 그림자를 들여주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똑같이 사각형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시고요. 이렇게 입체로 그려보는 겁니다. 이건 쉽죠? 잘라보세요. 이렇게. 거기에 하나씩 추가시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파지고 이렇게. 해칭을 겸해서 해보시면 입체감이 더 두드러질 겁니다. 무슨 의자에 다리같이 생겼죠? 그러면 저쪽도 있겠네, 다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가운데를 이렇게 한번 따 보시는 거죠.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입체를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입체가 생기겠죠. 동일하게 이렇게 해칭으로 마무리만 해 주십시오. 해칭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림자예요. 이번에는 좀 크게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 보십시오. 이제는요, 조금 복잡한데 이런 것도 재미있어요. 이렇게 사선을 긋고요. 이제 삼각형들을 많이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이 몇 개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삼각형을 삼각뿔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 찍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 점 찍고 이렇게 이어만 주세요. 아주 간단하죠? 여기도 여기 이렇게 이어주세요. 여기도요. 이게 관찰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막 삼각뿔들이 튀어나와 보입니다. 쉽죠?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걸 더 완벽하게 해칭이 들어가야죠. 자, 빛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여기는 좀 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해칭의 간격을 이렇게 달리해서 주면 이게 그러니까 명 때리면서 연습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낙서하기처럼 그냥 빈 메모지 같은 거 있으면 볼펜 하나 꺼내셔서 누구 기다릴 때 이렇게 그냥 연습하면서 노는 거예요. 이게 재밌지. 아니 못 그린다고 누가 뭐라 그래? 그냥 연습하면서 멍 때리면서 시간도 보내면서 아주 일석몇조야 이거. 자, 이렇게 그렸더니 해칭을 그려 넣으니까 이렇게 삼각뿔들이 톡톡톡톡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됐어요. 어때요? 이런 입체 연습이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소에 관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림자가 어떻게 드리워질지, 빛은 어디로 와서 어떻게 가면 이 사물은 어떤 그림자를 만들게 되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관찰에 관심이 생겨. 하하. 그리고 이렇게 해칭을 통해서 해칭의 간격을 조절해 가면서 어둠과 밝음을 표현하는 연습. 아, 이렇게 되면 입체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요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입체 연습 이번에는요. 원 있잖아요. 원을 입체로 만드는 연습입니다. 뭐 사각형보다는 어렵겠죠? 재밌을 겁니다. 원을 한번 그냥 그리세요. 아유, 완전히 동그란 원 안 그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그냥 평면의 원이죠. 근데 관찰을 잘 하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별 상상을 다 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입체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위도와 경도. 이렇게 위도를 그려놓는 겁니다. 와, 요거 하나 그려놓았다고 원이 9가 되었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그려놓어 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만 그려도 일단은 원이 9가 돼 버렸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만 넣어도요. 에헤이, 벌써 입체가 생겼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요. 원을 아무거나 하나 그냥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위도를 하나씩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부위에 밑둥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정도만 해줘도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크게 그리시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깎아내듯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중간에 한번 잘리고 이렇게요. 얘는 잘렸으니까 보이니까 절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원을 잘라내기 한번 해본 겁니다. 깎아내기요. 여기가 잘린 면이죠. 자, 대충 이렇게만 표현해내도 마치 뭔가의 원에 이 잘린 면이 팍 하고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원의 그림자가 생긴다고 관찰했던 것들을 표현해주면 무슨 사탕 같기도 하고 그 사탕을 이렇게 중간에 도려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표현인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다시 똑같이 동그란 원 하나 그려주십시오. 이번에는 이렇게 원을 하나 더 그려주세요. 아직까지는 평면이에요. 그죠? 입체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잘린 겁니다. 여기에 해칭을 한번 넣어 보세요. 원인데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어.
이렇게만 해줘도 동그란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만 몇 개 그어줘도요, 이게 동그란 원이고 뭔가 폭하고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다시 동그란 무언가가 있는 듯한 그런 입체감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멍 때리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죠. 그냥 이거 흰색 종이표 놓고 계속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타원을 입체로 만드는 법입니다. 타원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 타원도 마찬가지 위도 경도처럼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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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칭을 이렇게, 평소에 관찰을 잘 하셨던 분들은 이 타원만 가지고도 어떻게 입체를 만들지가 눈에 선해요. 그러니까 그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타원을 이렇게 툭툭 잘라보세요. 이렇게 위도와 경도만 만들어 주시면, 이야, 이거 뭐 같죠? 소금빵? 내가 좋아하는 소금빵. 이렇게 그림자만 넣어 주셔도 빵 형태가 나왔어요. 이걸 조금만 응용하면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것도 가능해요. 잘라보는 겁니다. 이렇게만 위도 경도만 만들어 놔도 평면에서 입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칭을 해 보십시오. 누구 기다리다가 심심할 때 그냥 이거 커피숍에서 그냥 흰 도화지 펴놓고서 이렇게 연습해도 시간 금방 가게, 그냥 멍 때리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손은 풀어져 있고 그 손 근육은 그림 그리기에 적합한 근육으로 만들어져서 나도 모르게 내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고 깜짝 놀랄걸요. 자, 입체 연습, 이번에는 글자를 입체로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자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한글 자음이요. 기역 있잖아요. 그냥 기역이야. 이거를 어떻게 입체로 만드냐면 이것도 그냥 멍 때리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해칭. 마무리. 니은이요.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요거 쉬워 보여도요, 헷갈립니다. 이렇게. 자, 똑같이 이렇게 각을 맞춰주는 겁니다. 사실 이거 투시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갈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해칭해주면 아주 단순했던 평면의 글자가 입체로 바뀌는 겁니다. 리을, 벌써부터 힘들어요. 자, 이 연습은 입체를 만드는 연습도 되지만 선긋기 그리고 모양을 만드는 연습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저도 평소에 너무 많이 해요. 그냥 재밌어요. 자, 그다음에 영어 알파벳. 영어 알파벳 하나만 해볼게요. 자, A요. 잘 안 그려도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번엔 이렇게 꺾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칭을 하는 거죠. 이런 연습이에요. 그림 그리기 전에 약 10분만 워밍업 해보세요. 손풀기, 손근육 운동, 요거로 아주 중요할 거고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그림 실력은 쑥 자라 있을 겁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감사합니다. 또 봐요. 그리고 오늘 함께 연습했던 이 자료는 한데 모아서 제가 더보기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을 테니까요. 다운 받으셔서 옆에 놓고 계속 같이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